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유족들이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죠.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 국회의회 유족이니 특별법 발목을 잡는 유족이니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권의 합의를 외면하는 유족들이 너무한 것인가? 아니면 유족들이 동의하는 특별법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치권이 문제인가?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들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목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 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부랴부랴 처리하려 했던 여야 특별법 재협상안을 반대했습니다. 네. 정말 전국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이 파국이라는 말이죠. 파국. 이게 전국 자체는 뭐 파국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여야, 세월호, 유가족. 어찌 보면 지금 이 삼각함수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주체들이 지금 전혀 다른 접근법,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 특별법이 풀려야 국회 문제도 좀 풀릴 수가 있고요. 예. 다른 여러 가지 또 쌓여있는 소위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이거를 민생 현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국회는 지금 작동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완전히 교착 상태가 돼 있는 거고요. 한번 이 협상이 타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지만 그거는 뭐 이해 당사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합의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야당 의총에서 번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협상, 이 재협상이 결국 날짜에 밀려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19일 날 늦게 오후에 이제 다시 원내대표 간의 담판 회동에서 답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는 야당이 의총에서 추인해줄 분위기까지도 갔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어제 늦게 결국은 이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총회가 있었고요. 이 총회에서는 이제 이 재협상안도 반대하기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미 그 전에 반대 입장들은 다 나왔었어요. 예. 유경근 대변인도 그렇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받을 수 있는 거냐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대 입장은 예측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총회 후에 유경근 대변인이 밝힌 내용은 반대는 예상이 됐던 일이다. 그리고 이제 재협상안이 18일 날 오후에 나오자 이미 우리는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런데 총회는 굳이 왜 한 것이냐 하면 향후에 지금 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어떻게 그럼 이걸 풀어나갈 거냐 하는 문제를 가족들끼리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도저히 이제 받을 수 없는 안을 재협상안이라고 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하니 답답하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요. 정말 이 파국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아주 답답한 건 뭐냐면요. 상호 간에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가족 분들, 단식 농성하는 분들은 계속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 4박 5일 방한 중에 만나달라고 하고 만나주니까 달려가서 만났죠. 어디도 달려가서 만났거든요. 예, 예. 서울공학으로 환영도 하러 가고
대전으로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900km 넘는 행진을 해서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제2실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시공미사 때도 보고, 또 이제 세례받겠다고 가서도 보고, 뭐 이호진 씨의 경우지만 그 계속 만나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와 정부 누구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장기간을 끌고 나서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 번 만났죠. 그래서 필요하면 연락하라.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약간 이제 풀어줄 듯한 뉘앙스만 흘렸는데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통의 부재, 이거 아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이제 총회에서 특별법 재협상안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파국 상태로 치달은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이 소통이라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게 안 되고 안 통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애초에 소통을 좀 했더라면, 여당과 이 가족대책위 소통을 했더라면, 야당과 가족대책위가 조금 더 소통을 했더라면, 또 여야가 이렇게 이제 뭐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매일매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예. 더 충분한 좀 소통을 하고 접촉을 했더라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결국은 여와야와 이 세월호 가족분들이 합의를 해야만 통과될 수 있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자 회동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결코 3자 회동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광장에 가면 이 가족분들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김무성 당대표가 만났던 계기도 우리가 그저께 화요일날 짚었습니다만, 그 이 8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모주기 추도식에서 유가족들이 만나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김무성 당대표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하고 이제 오후에 전격 회동을 해서 1시간 반 넘게 1시간은 얘기를 들었고, 뭐 일부 자기 입장을 설명했고, 이런 소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이게 정말 뭐 가뭄에 콩나듯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야기를 많이 나눠도 의견차가 좁혀질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래놓고 정말 이 먼 산 바라보듯 서로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풀릴 가능성이 애초에 희박했습니다. 예. 근데 그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파국이 됐고, 지금 이 가설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협상안이 이제 부결됐고 재협상안도 부결됐다라고 전제하면 재협상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서로 반발씩 물러나든 한 발씩 물러나든 유가족이 어쨌든 좀 이 회의까지는 아니어도 마지못해서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재협상안으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두 번째 가설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만,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어서 굳이 짚어드리자면, 재협상안을 여야가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협상안도 결렬됐고 재협상안까지 마련을 했고 자기들은 최대한 양보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쪽 의총에서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를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면 추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여야가 의총에서 추인하면 발효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국회 차원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결사 반대하는 이 재협상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이제 두 개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두 개 다 사실은 물론 이제 제재 협상을 해야 되겠죠. 파국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재협상안까지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말 뭐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 책임 아니냐, 국민이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국민 책임론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그 말씀해주신 두 가지 가설 가운데 재협상안에 대한 그 타결, 이걸 본다면은 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집권 여당의 고집에 대한 반론이
야당이 최근 선거에서 주장해온 정권 심판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지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힘이 빠진 것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렇죠. 그 야권 또 세월호 가족들 제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 대한 이제 질타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특히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본인도 답답할 거란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뭔가 얻어오라고 해서 여당을 만나러 가면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고 사실은 힘은 지금 다 집권 여당에게 가 있는 상황이죠. 예. 새누리당이 지금 마치 뭔가 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 우리 몫의 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이거 특별검사 추천권이 아닙니다.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권한이 아니라 이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권리예요. 예. 그거 2개를 이제 여당, 2개를 야당 이렇게 국회 목 4개를 반반 나눠가지고 있는 건데 그 여당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2개를 양보하라는 게 참 그렇게 이제 새누리당은 고깝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 자신들이 추천은 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구하겠다. 누구에게? 야당과 세월호 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나 첨가를 해서 이 마지막 양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집권 여당의 고집스러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데요. 국민 책임론까지도 나오게 되는 재미있는 이 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실정법 내에서 현행법 내에서 법 체계를 흔들 수 없다 이런 명분도 일견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죠. 거기에 또 많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국민들, 동조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과한 거 아니냐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법 체계를 뛰어넘는 진상조사위에 어떤 우수부리의 이 권한을 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요것도 좀 많이 왜곡돼 있는 거예요. 실정법, 현행법에 우리의 법 체계, 헌법 체계를 다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는 울트라 초특급 슈퍼 진상조사위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법조인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유가족안이라고 하는 특별법 안이 나왔을 때 대한변협이 참여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내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서 여야에게 던진 것인데 여야는 지금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올해 고3인 단원고 학생들의 특례법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세월호 유가족안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야에서 이런저런 이제 보상 배상안들 고민을 하면서 단원고 학생들에게 좀 대학을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내에서 만들어진 안인데 마치 중요한 것처럼 굉장히 언급되고 있고요. 유가족 안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이 위원회 구성의 권한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정보가 좀 잘못 흘러다니고 있는 대목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제 문재인 의원이 김영호 씨의 이 단식 농성장에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대신 단식을 할 테니 단식을 멈춰달라. 정말 애절하게 이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민희 아버지는 청와대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다라고 그 38일째 단식인데 그 이제 여윈 몸을 이끌고 나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문재인 의원의 트윗 하나가 야권 지지자 내에서 갑론을박했는데요. 뭐냐면 이 유가족들은 이제 수사권, 기소권 다 내려놨다 이런 취지의 내용과 함께 그래도 특별 검사가 좋은 분으로 좀 임명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좀 이제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인데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이제 외면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유가족을 포함해서 가족 대책위는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그거는 빼겠다, 이제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야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급 인사들, 의원들 내에서도 정보의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건 조금 더 이 디테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런 이제 혼란을 야기하는 듯한 이제 이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 내에서는 저는 아까 소통을 이제 첫 번째에서 강조드렸었는데 힘이 빠져 있죠. 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들의 외면을 당했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정권 심판을 하겠다. 하도록 힘을 달라라고 요구했는데도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지금은 계속 싸우라고 하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저 말을 도저히 들어주지 않는 집권 여당을 상대해서 아주 뭐 미세하게 양보를 받아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이제 추인해주지도 않고 유가족들도 외면하고 서로 다 야속한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것은 본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본질. 예.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문제는요.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 한 줄로 요약된 거 외에는 다른 요구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렁주렁 다른 좀 부수적인 뭐 이 각자 좀 뭐랄까요. 폼을 잡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좀 첨가물로 포장물로 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한다면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지점과 또 양보할 수 있는 통 크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나눠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이게 다 의원 배지를 던지지 않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이 대변자, 대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야당도 유가족들의 본 뜻을 지금 자꾸 곡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뭐 SNS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됩니다. 예. 칼을 얻어오라고 했더니 칼은 가지고 오지 않고 채소를 들고 와서 자꾸 이제 얻어왔다고 좋아한다. 이거로 좀 참달라라고 한다. 근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명백한 지금 이제 목표와 특별법과 관련된 거기에 담아야 하는 뜻과 취지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협상과 재협상까지 왔고 지금 이제 반대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은 바뀐 바가 없다. 오히려 여와 야가 이 여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나씩 마치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주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예. 야당 쪽에서는 뭔가 이 행보 자체가 갈짓자로 지금 정말 같이 싸워줄 것처럼 했다가 이 유가족들을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뭔가 얻어왔다고 이제 또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본질과 굉장히 멀어져 있고 그래서 어제 또 박영선 이 비대위원장이 농성장을 방문해서 이 유민이 아빠를 열심히 설득을 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비춰졌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믿어달라, 풀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설득이었고요. 재협상안 외에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뭐 이런 설득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또는 이제 확대해서 가족 대책위는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다 입장이 됐고요. 결국은 지금 야당은 협상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예. 또 이 당내에서 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지도력 문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훼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좋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다 뭐 고를 수 있는 옵션도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이 한계에 다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요. 특별법이 풀리긴 풀려야 되는데 차라리 중간에서 야당이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도 뭐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으니 집권 여당과 이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특별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대 주체로 소통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야당에게 과연 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가. 이게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여야 간의 협상 사이에 유가족이 끼어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는 이것은 철저하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이 문제이고 왜냐하면 1차적인 피해 당사자고 1차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문제를 여야가 못 풀고 있어서 중간에 끼어있는 야당은 빠져라 이런 소리가 또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양쪽 다 답은 쉽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 유가족 입장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은 힘이 빠진 상태고 또 여권은 마치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각계각층의 지지층의 어떤 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피로감을 핑계로 출구 전략이 추진되는 양상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그렇죠. 네, 국민의 힘이 어떻게 이 세월호 가족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요. 왜 세월호 특별법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야당이 참 무기력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느낌이고 또 당연한 이제 현실입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지금 풀어주지 않고 있는 주체는 집권 여당이에요. 예. 냉정하게 보면 대통령도 지금 유가족과 혹은 대국민 담화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족들에게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만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지금 이 교황이 4박 5일 동안 6번을 유가족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 말은 한마디입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본인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불통 청와대 또는 의전만 생각하는, 미디어만 생각하는 정부, 또는 이 정말 철가면 집권 여당 철통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완강하고 완고합니다. 이 완고함 앞에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막혀있죠, 모든 것이. 집권 여당이 풀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통 큰 결단, 뭐 법적인 문제에 걸릴 때 자신들이 법을 뛰어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이 법보다도 정치력이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핑계로 대거든요. 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법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 단적으로 보면은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 군인권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죠. 이 헌병대의 수사가 축소됐다라고 하는 의혹도 어제 발표를 했죠. 예. 당일날 청구된 구속영장이 바로 저녁에 기각되는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봐주기 아니냐, 이 고위층의 유력자의 자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군사단장이 뭔가 이 수를 쓰는 거 아니냐, 다 이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건 더 오랜 지난한 시간이 흘러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이 철통방어, 정말 조금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세월호 희생자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욕은 또 야당이 다 들어먹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야당이 무력한 건 사실인데 지금 야당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뭔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이걸 타결했다, 풀었다, 뭐 임시국회 마지막 날 뭐 어떻게 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걸 쇼잉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전 약간 야당이 그런 곳에 말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더 처절하게 당이 깨지고 박살나고 파괴되더라도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야당의 싹이 다시 돋아날 수 있는 그런 쪽의 상처로 끌어놔야 되는 것인데, 자꾸 뭔가 단기 성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여당의 프레임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수년간 지금의 상태로 구조화된 겁니다. 이것을 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또 이 구조를, 프레임을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어느새 이제 11대 4로 패한 이 730 재보선의 이제 기억은 또 흐릿해지면서 지금 본회의가 열리니 안 열리니,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성과가 나니 안 나니, 지금 이런 그림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관성인데요. 야당은 국민들이 지금 뭐 더 욕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진정한 세월호 희생자 이 가족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투쟁력을 가졌으면서 선명한 자신의 아젠다를 내놓고, 그리고 뭔가 절충 협상을 하는데 중재 역할을 한다면 대안을 가지고 사전 소통을 충분히 해서 당내의 어떤 이 팀플레이도 잘 되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대우를 갖추고요. 저는 교황님의 메시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예. 연대를 강조했어요. 연대.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소통과 공고한 관계, 하나의 명분과 뜻을 위해서 모두 다 뭉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리다리티는 과거에 이 노동자들은 약하니까 뭉쳐야 한다, 이게 연대의 의미로 시작된 거잖아요. 작은 개인들이 뭉쳤을 때 강한, 하지만 이제 소수의 기득권 권력층보다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대인데, 연대의 세계화까지도 이야기하고 이제 교황이 가신 마당에 야권은 정말 어떻게 연대를 이뤄낼 거냐. 우선 내부 결속,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의 연대, 국민들과의 연대, 이 본질적인 뜻에 집중하면 저는 이 130명의 이 의원 숫자가 정말 12척의 배 이상일 텐데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야당은 정말 중장기적인 복원, 혁신에만 힘써달라.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는
여당에게 촉구해야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무릎을 맞대라, 머리를 맞대라, 이 교황처럼 눈을 맞춰라, 얘기를 경청해라. 그러다 보면 그 완고하게 당신네가 지금 철통방어하고 있는 부분에서 방어할 지금 상황이 집권 여당은 풀어야 되는 입장이죠. 풀어야 되는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집권 여당을 불신하는지. 지금 마치 특검 추천권 2장을 가지고 야당에게 4개 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가족들이 그걸 잘못 듣게 되면 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야당에게 다시 협상해라 하고 이제 조종을 뒤에서 하면서 야당은 100% 무한 신뢰하는 것 같고 여당은 100% 무한 불신하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이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진상 조사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믿느냐라고 이제 부활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지켜보는 국민들은 왜 가족들이 그렇게 입장을 취하는지를 뻔히 다 압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여당에게도 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여지를 줄 수 있는 소통을 통한 합의에 접근하는 방안 이것들을 좀 이 가족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집권 여당이 직접 맞상대할 수 있도록 다시 테이블의 구도를 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야당은 스스로 자기 개혁을 통해서 이 특별법의 문제에서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진 않되 정말 하루하루 좀 현안에 휩싸여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고 유족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말고 자기 개혁과 함께 본질에 충실해달라.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것을 실천해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